자, 이제 일괄경매. 일괄경매는 법정지상권하고 동네가 완전히 반대예요. 일괄경매 문제를 풀려면 거기 성립요건 1번, 2번 목차를 외워야 돼요. 자, 여기 흑판에 있죠. 토지의 저당권이 바뀔 당시 건물이 없어야 돼요. 이 건물은 토지 저당권 설정 후 나중에 올라올 것. 즉 이 토지는 무슨 토지? 나대지예요. 나대지 후 나중에 건물 올라올 것. 두 번째, 경매 칠 때 이 건물은 반드시 설정자 갑 소유 건물일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토지 건물 함께 일괄경매 칠 수 있다로 끝나요. 따라서 건물 일괄경매 함께 치려면 이 건물은 나중에 올라와야 돼. 제가 이렇게 오라겠죠. 나중에. 따라서 저당권 토지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이미 있다고 안 돼. 일괄경매 안 돼요. 건물은 나중에 올라와야 되니까 이미 건물이 있다고 이거 잡고 일괄경매 칠 수는 없다. 그 다음 경매 칠 때 반드시 이 건물은 설정자 갑소유 건물, 왼쪽 놈 갑소유. 따라서 설정자 소유, 비록 임차인이 신축했지만 설정자가 다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설정자 소유 건물이구나, 일괄경매 칠 수 있다. 하지만 용익권자 신축 소유라면 설정가 아니죠. 없다. 설정자가 신축했지만 그 후 건물을 팔아 제껴서 현재 건물 소유자가 누구? 3자 소유죠? 그러면 일괄경매 칠 수 없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일괄경매는 이 목차 두 개를 외우면 지문 하나, 둘, 세 개, 네 개, 여기서 지문 네 개가 나와요. 네 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건 두 개를 외우라는 얘기예요. 일괄경매 나오면 건물은 나중에 올라갈 것. 이 건물은 누가?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딱 2번인도 쇼. 설정자 소유 건물에 일괄경매가 가능한데 3자 소유라고 용익권자도 3자죠? 설정 아니잖아. 주로 이놈이 나와요. 3자한테 팔아 제껴서 양도해서 3자 소유라고? 안 돼. 설정자 소유, 설정자가 처음부터 신축 소유하든 임차인이 신축은 나중에 설정자가 사서 소유권 취득했든 어찌됐든 단어에 설정자 소유가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요건 갖췄죠. 그러니까 소수로서 하면 우리는 일괄경매 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1번.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박혀요. 그 후 설정자가 건물 신축 소유예요. 그러면 건물은 나중에 올라왔고 이 건물은 설정자 소유 보이죠? 첫 번째 줄에서. 그러면 소수로는 저당권자는 토지 건물 일괄경매 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 돼요. 자, 성립요건.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은 나중에 올라갈 것. 이걸 외워야 돼. 토지 저당 후 건물은 나중에 올라갈 것. 그래서 1번. 토지에 저당권 박을 당시 건물이 동그라미 이미 있다고. 건물이 이미 있으면 첫 번째 요건 탈락이죠. 일괄경매 안 돼. 없다로 끝나요. 칠 수 없다. 자, 2번. 경매 칠 때 이 건물은 반드시 설정자 갑소유 건물일 것. 그래서 1번. 토지 저당권 설정된 후 나중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 소유했어. 건물 나중에 올라왔고 설정자 소유 보이죠? 그럼 소수로는 일괄경매 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자, 기억. 설정자로부터 용익권 임차인 생각해요. 임차인이 건물 올리겠죠. 모든 토지 빌린 놈이. 자, 이 상태에서는 일괄경매 칠 수 없어요. 왜? 임차인 거니까. 하지만 그 후 설정자가 세입자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설정자 소유 건물이 됐구나. 건물은 나중에 올라왔고 임차인으로부터 샀구나. 그러면 설정자 소유 이 5글자가 보이면 소수로 썸이죠. 일괄경매 칠 수 있다로 끝나요. 하지만 2번 왕별이죠. 설정자가 설정 후 나중에 건물을 축조했어. 그런데 이 건물을 팔아 제껴서 경매 칠 때 이 건물이 누구 거? 3자 소유 건물이구나. 그러면 3자 소유의 동그라미 빵 하고 설정자께 아니구나. 남의 건물을 어떻게 경매로 날리겠어요, 은행이. 그래서 3자 소유 건물 이 단어가 뜨면 칠 수 없다. 그래서 자 봐요. 일괄경매 문제가 나오면 사례형 갑을 병으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무조건 좀 세요. 이 목차 두 개를 외워봐야 돼요. 외우면 해결이 되고 이게 안 외워지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건물은 나중에 올라갈 것. 나대지 후 건물일 것. 이 건물은 반드시 설정자 갑소유 건물이 우리가 왼쪽이 갑이고 오른쪽이 을이니까 이 두 개를 외워야 돼. 일괄경매 풀고 싶으면. 그래서 건물이 나중에 올라야 되는데
저당권 박을 당시 건물이 이미 있다고 이 단어만 뚫어지게 봐. 이미 있어? 안 돼. 일괄경매는 안 돼. 자, 갑 소유 건물이어야 돼. 그런데 건물이 삼자 소유 건물하고 안 돼. 결국 일괄경매에서 일괄경매 칠수 없다로 끝나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건물이 이미 있다고? 안 돼. 건물이 삼자 소유 거라고? 안 돼. 왜? 은행은 자기 채무자 갑 소유 건물에 경매 날릴 수 있지. 삼자는 지하고 아무 상관없죠. 은행하고. 그러니까 못 날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삼자 소유? 안 돼. 이미 있어? 안 돼. 그래서 암기장에 이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빵 하나. 이미 있어? 안 돼. 삼자 소유? 안 돼. 여기에 동그라미 온통 또 형광펜 다 발라놨죠? 암기장에. 그러지 말아야겠어. 제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에만 동그라미 또는 형광펜을 바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괄경매를 내가 한 문제를 맞히려면 이 목차 두 개를 외워야 돼요. 건물은 나중에 올라갈 것, 건물은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맨 밑에 놈이에요. 오른쪽. 2번 왕별. 이놈이 가장 일괄경매에서 많이 나온 지문, 정답 지문이에요. 자, 일괄경매 집입니다. 저당권자는 두 번째죠. 이 건물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게 넘버원이라고. 경매는 건물까지 쳐. 근데 건물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어요. 이유. 제가 4월달에 다 이유 설명했어. 건물에 저당권이 안 박혀 있죠. 경매만 칠 수 있지 땡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건물엔 저당권이 없으니까 토지에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어요. 자, 1번 가장 안 중요하죠. 일괄경매 두 개 함께 칠지 말지는 저당권자의 권리지 반드시 일괄경매 해야 될 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둘 다 날릴 수도 있고 저당권 박혀 있는 토지만 경매 날릴 수도 있다. 자, 일괄경매 청구권이지 일괄경매 의무는 아니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권리지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둘 다 날릴 수도 있고 은행이 선택하는 거예요. 둘 다 날려버릴지 저당권 박혀 있는 토지만 날려버릴지. 자, 삼취득자. 삼취득자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당 부동산의 소지전 이 세 놈만 삼취득자라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그러면 저당권이 박혀 있는 저당 부동산의 구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이 세 사람을 삼취득자라고 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된 운명이 있어요. 저당권이 밖에 있죠? 경매로 날아가면 다 쫓겨갈 사람들이요. 소유자든 세입자든. 왜? 용이니까. 나는 호오빠, 호오빠니까 소멸, 호오빠니까 경매한테 들이댈 수 없죠. 이 세 사람은 저당권자 경매로 날려버릴 때 쫓겨갈 운명. 그래서 이 세 사람 삼취득자를 위해서 우리 법조문 3개를 줬다고 했어요. 경매인 될 수 있다. 대신 돈 갖고 갑빚 대신 갖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죠. 혹시 당신들이 여기에 필요비, 유익비라는 비용을 지출한 게 있다면 저당물 경매 대가에서 비용만큼은 가장 먼저 챙겨드릴게요.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삼취득자를 위한 법조문 3개. 삼취득자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삼취득자는 저당권이 박혀있는 부동산의 구후, 소, 지, 전 취득자 이 세 놈만 삼취득자. 이 삼취득자 세 사람은 다 쫓겨갈 운명에 있어요. 저당권 실행 경매로. 그래서 법조문이 나서줬어요. 저 경매인 될 수 있다. 대신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비용만큼은 필요비 유익비만큼은 경매 대가에서 가장 먼저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있다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1번에 기억하고 3번에 1번에 기억 두 개 할게요. 먼저 양갈 2번 변제 기억합니다. 근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 머릿속 그려봐. 오른쪽에 2번 저당권자 얘기예요. 자, 이 2번 저당권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고 과연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겠죠? 그러면 우리 저당권 동네에서 채무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는 놈은 오로지 삼취득자 소지전만 가능해요. 따라서 주어 싸움이에요. 근저당 부동산의 2번 후순위 저당권자는 괄호 봐요. 삼취득자 소지전이 아니에요. 소지전 삼취득자가 아니면 이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소지전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지 소지전이 아닌 우리 시험은 이놈이 나와. 판례라. 후순위 2번 저당권자가 나와요. 그러면 너는
삼취득자 소지전이 아니구나. 소지전이 아니니까 이 법조문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를 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없다로 끝나요. 하나 더. 3번에 1번의 기억. 물상 보증인이 저당물의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어. 자, 저당물 경매대가에서 이놈이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겠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저당권 동네에서 비용이 나오고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이 나오고 저당물 매각대금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또는 우선 변제가 나오죠. 그럼 동네는 이 동네예요. 삼취득자 동네. 그러면 물상보증이 소지전이에요 아니에요? 소지전이 아니지. 물상보증인은 소지전 삼취득자 아니에요. 따라서 소수로는 우선 상환 받을 수는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소지전을 내어놓으면 1번의 기억, 3번의 1번의 기억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기출지문인. 그래서 뭐부터요라? 소지전, 삼취득자. 이놈만 이 세 가지 법조문을 쓸 수 있다는 거. 후순위 2번 저당권자 삼취득자 아니에요. 그 다음 물상보증인 삼취득자 아니에요. 삼취득자 아니니까 삼취득자에게 인정된 이 법조문 두 개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소수로는 얘들은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네, 저당권 중요한 건 다 끝났어. 침해 구제 여기 진짜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물권 1번밖에 없어. 1번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방해제거 예방만 인정. 자, 저당물 보충 청구권 우리 기출 아니에요. 즉시 변제 한 번 나왔지만 흘러갔어요. 손해배상 청구권 한 번 나왔어요. 자, 1번 손해배상만 볼게요. 저당물에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합니다. 자, 스톱하고 이해합니다. 내가 5억을 을이 갑한테 은행에 빌려줬는데 건물을 담보 잡았어. 근데 이 건물에 남아있는 가치가 5억에 미달되는 상황이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빌려준 돈은 채권액은 5억, 남아있는 잔존 가치는 3억으로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때 손해가 발생했다고요. 따라서 이 경우 미달한 경우에만 저당권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내가 빌려준 돈은 5억, 남아있는 잔존 가치는 미달, 5억보다 떨어지죠? 그때 손해가 발생했다고요. 이때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저당권 처분. 아까 했죠? 분리양도 못합니다. 자, 2번 판례할게요. 자, 봐봐요. 항상 오른쪽이 저당권자예요. 사례 문제에서. 저당권자 나오면 무조건 오른쪽 을이라고 해. 을은 채권 있고 저당권 있겠죠. 자, 을이 병이라는 놈한테 팔 때는 주인하고 종놈은 함께 파는 거예요. 채권도 팔고 저당권도 팔고 이게 저당권 양도예요. 자, 저당권 양도할 때 양도 당사자는 을병이죠. 두 사람만 저당권 양도 합의만 있으면 되지. 왼쪽 놈 채무자하고까지 합의 볼 필요는 없다 판례예요. 자, 이해하면 돼요. 2번 을이 지저당권을 병한테 양도할 때 필요한 합의는 양도 당사자인 이 그림상 을하고 병만 합의 보면 되는 거지. 왼쪽 놈 갑 채무자 사이까지 합의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자, 한번 이해를 해봐. 양도 당사자는 을병이죠. 을병만 합의 보면 되지. 왼쪽 채무자까지 합의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해됐어요? 그렇잖아. 내 재산 양도하는데 뭔 갑한테 동의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돌만 있으면 되지 채무자한테까지는 없어도 되겠구나. 대충 이해가 갔죠? 대충 이해하면 돼. 깊게 이해는 안 될 거예요. 대충 그런 말 되네. 그럼 맞는지 뭐냐? 맞는지 뭐. 그럼 이거 장난쳤단 얘기요. 채무자와 사이까지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옳은 지문을 훈련해야 돼요. 양도 당사자인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저당권 양도 당사자. 우리 지문은 을병 이렇게 안 그려지잖아요. 머릿속에 그려야 돼. 항상 자기 권리를 양도하면 제가 오른쪽에 전세권 양도 처분이든 저당권 양도 을병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양도 당사자인 을하고 병만 합의 보면 되는 거지. 그림이 그려지는 머릿속에. 채무자 왼쪽 놈까지 합의 볼 필요는 없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저당권 소멸. 멸실, 혼동, 포기, 물권 공통된 소멸 사유죠. 자, 저당권은 소멸시효 걸려요, 안 걸려요? 저당권 안 걸려요. 대표 소멸시효 안 걸리는 게 소유권. 그다음에 시험에 나온 게 이 저당권이에요. 그건 물권 총론 나와요. 소멸사 거기서. 자, 이제 여기서는 2번 저당권은 경매 매각으로 모든 저당권 소멸. 자, 3번 아까 했죠. 주인인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187조 작년 정답 주문 맞출 수 있죠.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였고 아까 하나 그건 나대지. 그건 다른 집은 어려웠다고. 나대지 말았으면 난이도 상도 맞춰버렸다고. 저당권 두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쉬웠어요. 공부했으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이건 난이도가 하예요. 자, 4번 갑니다. 설명 들어봐요. 처음에요. 4번. 암기장에 있어요. 자, 이놈. 대본 판례할 거예요. 읽어볼게요. 머릿속 한번 그려봐요. 저당권 설정한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대. 그 후 채무가 변제로 소멸됐대. 이걸 계산해 내야 돼. 머릿속 계산할게요. 저당권 받았구나. 갑을.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3자한테 이전됐구나. 왼쪽에서 갑이 병한테 팔아봤나 보구나. 그 후 돈 갚았나 보구나. 자, 을이 저당권. 저당권 을한테 설정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3자 이전됐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팔았단 얘기요. 아파트 팔았어요. 그 후 1억 빌렸었는데 돈을 변제해서 저당권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될 거예요. 자, 이때 현재 소유자는 누구? 병이겠죠. 자, 돈을 갚아서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저당권 등기는 이제는 무효등기가 있어 말소 대상이 돼요. 무효등기니까.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인 병은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 무효등기, 저당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됐죠?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 문제는 이놈이에요. 갑이 설정자인데 설정자 갑은 현재 소유자이 아니에요. 소유권 넘겼으니 소유자 아니야. 설정자 저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요. 설정자 갑은 현재 소유자는 병이에요. 병은 현재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물청으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설정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요.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병한테. 하지만 우리 때문 판례. 현재 소유자가 아닌 설정자 전 소유자죠. 얘는 전 소유자, 얘는 현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설정자 갑도 마찬가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예요. 소유권이 없으면 원래는 무효등기 말소는 대부분 소유자가 해요. 그런데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 없는데도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권이 없는데. 이유? 얘는 소유권으로서 말소 청구 들이댄 게 아니라 설정 계약상, 저당권 설정 계약했죠. 설정 계약상의 권리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는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권 종론 파트에서 소유권에 대한 물청에서 소유권 X, 물청 X죠. 그걸로 가버리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항상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100%라고 해요. 99%라고 해요. 99%예요. 항상 예외 꼭 한 놈씩 있어. 원래 소유권 X, 물청 X로 끝나야 돼. 근데 이놈이 예외예요. 이놈은 설정자 갑은 병한테 팔아 제껴서 현재 소유자가 아니지만 언밸런스가 일어나. 소유권이 없는데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유는 소유권으로 말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설정 계약상의 채권적 권리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는 대부분 판례예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4번에 기억만 별 3개. 기억만. 기억을 하려면 일단 4번도 지문이니까 4번부터 해요. 저당권 설정한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됐구나. 이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갑을 저당권. 갑이 병한테 소유권을 팔아 제꼈어요. 그 후 돈 갚아서 채권이 소멸, 저당권도 소멸. 그럼 현재 소유자 병은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자, 이건 정답 지문 아니야. 정답 지문 기억이 정답 지문이에요. 기억. 이 경우 설정자 사람 넣어요. 전 소유자 갑은 현재 병한테 팔아 제껴서 이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닌데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 장난치기 좋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액수 외워야 돼요. 외워요. 소유자는 아니지만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외워야 돼. 이유는 괄호가 있죠.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 말소 들이댄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계약상의 채권적 권리로 말소 청구 가능하다는 대부분 판례예요. 기억 별 3개 하시고 하실 분만 하실 분만. 자, 이제 일반 저당권 마쳤어요. 이제 근저당 갑니다. 자, 근저당은 왔다리 갔다리 채권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장래, 증감, 변, 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합니다. 근저당은 이 그림이 먼저 생각나야 돼요. 근저당. 왔다리 갔다리 그림이 여러 개 그려져요. 채권이 왔다리 갔다리 일시적으로 빵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이 생각나야 돼요. 채권 최고액 마지노선. 자, 의리 근저당권자 망사 왼쪽 놈 값은 설정자가 돼요. 자, 채권 최고액 배워야 되고 나중 결산기 12월 말에 결산기 때 확정되는 채무 확정 문제가 있어요.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한다. 기억이죠. 1번의 기억. 장래 결산기에 일정 한도액 채권 최고액이에요.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는 권리다. 자, 2번 채권이 결산기 등 확정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채권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일반 저당권하고 다르죠. 원래 채권이 소멸한 일반 저당권 바로 소멸해버렸죠. 근데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왜? 사과가 공급될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얘를 계속적 공급계약, 사과 납품계약이 있다겠죠. 계속적 사과 공급계약. 이게 기본 계약이에요. 공급계약. 대구 가수원 사장님이 서울 가락시장 서점한테 1년 기한으로 사과를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야. 한 달에 한 번씩 정산 정도에 따라 사과값이 돈 넣어주면 줄어들고 납품되면 늘어나 왔다리 갔다리 하죠. 나중 12월 말 결산기 때 확정을 시키는 거. 확정의 문제. 그래서 기본 계약이 있고 근저당 설정에 등기를 박으면 을은 근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해요. 왔다리 갔다리 생각하시고 일시적으로 빵원이 돼도 사과가 납품되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키지 않아요. 부정성 완화. 자, 3번하고 기억이 별 3개라고 있어요. 확정 전이라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의 원인, 채무자 다 변경할 수 있다. 자, 채무 원인 사과에서 배로 바꿀 수 있고 옆집 점포로 납품해 주세요.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다. 자, 기억 따라 이때 변경할 수 있는데 채무 원인, 채무자 변경할 때 2번 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 승낙 요하지 않는다. 이거 이해하라겠어요. 자, 채무 원인 그동안 사과 공급받다가 배로 납품해 주세요. 채무 원인 변경할 수 있다. 제가 폐업하게 됐어요. 옆집 점포 병으로 납품해 주세요.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다. 이거 변경할 때 2번 후순위 근저당권 후순위 권리자 승낙 필요 없다. 이유 2번이 사과에서 배로 바꾸든 옆집 점포로 납품하든 2번 은행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네 마음대로 바꿔. 왜 그런 거 가지고 나한테 전화해. 바빠 죽겠는데 은행 업무 보느라고. 그래서 사과에서 배로 바꾸고 옆집 점포로 갑과 을이 바꿀 때 알아서들 해. 후순위 승낙받을 필요 없다. 동의 승낙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헷갈려요. 자, 근저당권 취득.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번하고 4번이죠. 일단 1번. 근저당이 성립하려면 근저당권 설정 행위와 별도로 이 피담보 사과값 채권을 성립시키는 별도의 법률행위, 즉 기본 계약이 있어라. 사과 공급 계약이 있어라. 3번. 등기 박을 때 반드시 채권 최고액은 필수적 필요적 등기사항. 채권 최고액은 좀 이따 보겠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채권 최고액 근저당입니다 라는 취지. 반드시 등기라. 필수적 등기사항. 하지만 4번. 결산기 존속기간 이딴 것은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등기사항. 그래서 3번 4번이 별 3개 들어갔을 거고. 자, 근저당권 효력 1번 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본 땡겨요, 이자도 땡겨요, 지연배상 1년분에 하나지 않죠? 지연배상 전부 땡깁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은 이제 기억 니은으로 나와요. 기억 이자 채권 최고액 포함됩니다. 저 위에 법조문 2항이에요. 이자 최고액 포함됩니다. 니은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최고액 한도 내라면 지연배상 전부 담보됩니다. 전액에 동그라미 하시는 거예요. 지연배상 전부 담보. 하지만 2번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 최고액 범위 밖으로 보내고 챙겨준다고 했어요.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다고 못 받는 게 아니라겠어요. 챙겨줍니다. 최고액에 포함 안 시켜서 챙겨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월달에 여기까지만 했어. 이제 오른쪽 할 거예요. 근저당은 그 오른쪽으로 해야 돼요. 채권 최고액. 이제 여기까지 했고,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자, 이제 설명 들어봐요. 채권 최고액이란 게 뭐냐?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이란 게 뭐냐? 자, 봐요. 을이
사과를 납품해서 왔다리 갔다리 정산을 했어요. 근데 이 자식이 마지막 몇 달 동안 정산 안 해서 채권 여기서 푹 가버렸어.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5억으로 최고액이 등기돼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중간에 정산 안 해서 나중에 결산기 때 확정된 채권액은 7억이에요. 7억으로 확정됐어. 그러면 을은 갑한테, 채무자 갑한테 7억 줘 할 수 있겠죠. 자, 이놈이 돈을 안 줘요. 경매로 날라갔어. 경매. A가 낙찰받았어. 오, 7억에 낙찰됐어요. 그러면 1번 을이 있고 2번 병 근저당권자가 있다고 해봐요. 1번 을 근저당권자, 2번 병 근저당권자. 현실은 다 근저당 은행이 박아요. 은행이. 왔다리 갔다리로 하지만 현실은 다 은행입니다. 1번 을, 2번 병이에요. 자, 2번 병은 갑한테 2억 받을 게 있다고 해봐요. 채권이. 자, 그러면 을, 1번 근저당권자 을 입장에서 자기 받을 돈이 채권 최고액인 5억을 초과해서 7억으로 확정됐죠. 자, 이게 바로 오른쪽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거기에요. 얘가 넘버 2예요. 넘버 2 할 거예요. 근저당에서. 채권 최고액 등기 박혀 있는 건 5억인데 확정된 채권액을 보니까 채권 5억을 초과한 7억으로 확정됐다는 얘기요. 그러면 을은 돈 받을 돈이 7억이에요. 자, 7억. 경매 날라가서 매각금이 7억 나왔어. 그럼 을은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받을 돈 7억에 매각됐구나. 7억을 땡겨야지. 너는 내 후빠니까 너는 아무것도 못 땡겨. 내가 다 가져갈 거야. 하고 싶겠죠. 하지만 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채권 최고액까지만 우선 변제받아요. 이게 최고액의 의미야. 근저당에서 채권 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받을 돈은 7억이지만 7억을 다 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최고액까지만. 5억까지밖에. 그래서 7억을 다 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을은 채권 최고액인 5억만 땡기고 초과하는 2억은 못 땡긴다는 얘기예요. 2억은 병한테 배당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액의 의미. 최고액이란 1번 별 3개. 채권 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 을이 이 저당 목적물로부터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그래서 최고액 이상은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다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갑이 봐요. 이제 갑 지문 나와. 채무자 갑은 당신 최고액까지만 땡긴다고? 그럼 나도 5억만 변제할 거야. 채무자 나도 채권 최 5억만 갚을 거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무조건 채무자는 전부로 나와야 돼. 채무자는 무조건 7억 전부 갚아야 되죠. 사업값 전부. 그래서 확정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최고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채무자는 전부 갚아야 마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1번 갈게요. 이와 같이 채무자는 전부 갚아야 되니까 저 위에 최고액 의미 두 번째 줄 채무자가 져야 되는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책임 한도액이 아니에요.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액이지 채무자가 져야 되는 책임 한도액은 아니다. 이걸 장난쳐요. 앞뒤로. 서술어를. 그래서 외워요. 채권 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 우선 변제 한도액이지. 채무자가 져야 되는 책임 한도액은 아니다. 채무자는 전부 갚아야 되니까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그러면 확정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별 3개 하시고 3번은 왕별이에요. 3번이 넘버 2예요. 자, 1번. 방금 배운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 오른쪽 을은 채권 최고액인 5억까지만 경매대가에서 땡길 수 있다. 따라서 최고의 5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액이 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2번. 이 경우 채무자는 나도 5억만 갚을 게 안 돼요. 채무자는 무조건 전부 전액 변제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채무자는 무조건 전부 변제해라. 하지만 3번이 넘버 2예요. 근저당에서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 또는 소지전 3취득자는 등기 박혀 있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얘기요.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 또는 삼취득자는 등기 박혀 있는 채권 최고액 5억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 삼취득자 이렇게 하세요. 물상보증인이 삼취득자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역시 또 정답 지문이죠. 그러니까 왕별, 제가 뭐 작년 정답지나 왕별할까? 아니요. 이제까지 왕별이 이제까지. 넘버 2니까. 물상보증인, 삼취득자, 채무자 아닌 이렇게 해요. 채무자는 전부 갚어. 하지만 채무자 아닌 물상보증인 또는 삼취득자는 등기만 보면 돼요. 실제 얼마로 정산되는지 얘들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액 5억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 확정의 문제 볼게요. 확정 사유 어떤 경우 확정되고 언제 시기 확정되느냐. 자, 여기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넘버 1이 나와요. 건재당에서. 자, 어디 가느냐. 확정 사유 및 시기입니다. 1번, 2번 별 3개, 4번, 5번 왕별, 4번, 5번이 넘버 1이에요. 자, 1번. 기본계약상 결산기가 도래합니다. 확정. 그 시점에 확정. 또 존속기간이 만료했어. 당연히 확정되겠죠. 결산기가 도래했거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이 시점에 확정. 자, 2번. 기본계약, 사과공급계약이에요. 사과공급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 그 시점에 확정시켜야 되겠죠? 확정. 기본계약이 해지되면 이 시점에 확정. 자, 기억도 나와요. 결산기 정함이 없는 경우 설정자는 언제든지 기본계약 해지함으로써 이 시점에 확정시킬 수 있다. 자, 이건 느껴봐요. 우리 전세권에서 했죠.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기억나죠? 기간 안 정하면 언제든지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거야. 결산기 정함이 없네? 언제든지 뭔가 하네? 맞는 지문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설정자 왼쪽 놈 갑은 언제든지 장사가 안 돼요. 더 이상 사과 납품하지 말아요. 사과공개약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 자, 3번. 채무자 왼쪽 놈이에요. 갑이 장사가 안 돼서 가르치는 사장님께서 파산했어. 그러면 또는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됐어. 이런 단어가 뜨면 파산했으면 더 이상 납품 안 되겠죠? 파산한 사람한테 뭐 사과를 공급하겠어. 그래서 이 시점에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산이란 단어가 뜨거나 회생 절차 개시 이런 단어가 뜨면 파산 회생은 같은 걸로 취급하시고 파산만 잡는 거야. 파산하면 이 시점에 확정되겠지. 대충 이해하시면 돼. 이것도 몇 번 나왔거든요. 별은 안 박아요. 정답 지문은 절대 아니야. 왜? 파산 회생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이런 데다 정답 지문 안 박아요. 흘러가. 자, 4번, 5번. 넘버 1. 근저당권자 의리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얘 채권은 언제 확정되느냐? 그대로 드래그 해가 경매 신청한 그때 그 시점에 확정. 자, 봐요. 이 두 놈이 넘버 1이에요. 둘이 합쳐서 13번쯤 나왔어. 둘이 합쳐서. 넘버 1. 근저당권자가 즉 의리 경매를 신청하면 얘 의뢰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되느냐? 그대로 드래그해가 경매 신청한 그 시점에 경매 신청 시 확정. 어렵지 않죠? 그대로 그때 확정. 문제는 5번이야. 자, 봐봐요. 1번 을 근저당권자가 있고 이거 설명부터 들어요. 2번 병 근저당 둘 다 은행이에요. 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그때 지채권 확정돼요. 채권 확정. 근데 2번 후순위 근저당권자 병이 경매 신청합니다.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얘 채권은 이때 확정될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 시험에 안 나오고 누구를 물어보느냐? 후순위 병이 경매 쳤을 때 선순위 을이 물어봐요. 선순위 채권이 언제 확정되느냐 이걸 물어봐요. 대부분 판례가. 자, 후순위 저기 봐요. 후순위 근저 이놈이 경매 쳤을 때 선순위를 물어봐. 선순위 1번 얘 근저당권 채권 언제 확정되느냐? 경매 신청 시 같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다 경매 진행 다 끝난 매각 대금 완납 시 선순위는 확정돼요.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친 경우 후순위가 나오면 누구를 물어본다? 쟤를 안 물어보고 누구를 물어본다? 선순위를 물어봐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언제 확정되느냐? 경매 신청시가 아니야. 같은 날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놈은 경매 다 끝난
낙찰되고 이놈이 법원에 매각대금 완납한 시점, 이때 선순위는 확정됩니다. 이게 넘버 원이에요. 이 두 놈이 똑같이 잘라. 7번, 6번, 6번, 7번이니까. 그래서 5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 자, 선순위 동그라미 빵 해야겠죠. 선순위 채권은 언제 확정되느냐 외워요. 경매 다 끝난 맨 마지막 시점, 매각대금 완납 시점에 확정됩니다. 외워야 돼요. 이유는 있어요. 중간에 왜 확정시키느냐? 어차피 경매로 다 날아가게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냥 확정시켜줘야 돼. 선순위까지. 확정 시점은 몇 달 경매 시간이 필요하죠? 그 사이 갑한테 추가 대출해서 다만 이자라도 벌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 시점을 가장 나중에 시켜줘요. 매각된 건. 그게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지가 경매 신청하면 그대로 드래그. 근데 후순위가 경매 신청 드래그 해가면 안 돼요. 선순위를 물어봅니다. 이 선순위는 경매 신청자 아니에요. 경매 다 끝난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 이렇게 정확히 외워줘야 돼요. 자, 확정의 효과 1번 2번 별 3개. 자, 확정됐어. 확정됐어. 그러면 확정된 채권만 담보되는 거예요. 따라서 확정된 후 새로 발생하는 원본 채권 추가 대출 1억을 했어. 이 1억 추가 발생 원본 채권 담보되지 않는 거죠. 당연하죠. 확정 채권 3억에 확정됐다. 그럼 3억만 담보되는 거지. 확정된 후 새로 대출해줬다. 확정 후 새로, 이게 중요해요. 새로 발생한 원본, 이게 중요해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아요. 하지만 2번 확정 3억이 됐어. 이 원본 채권 3억에 대해서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는 담보됩니다. 즉 원본 채권이 담보되지 않는 거지. 기존 확정 채권에서 발생 확정 후 이자, 지연손해금 새끼들은 담보된다. 그러면 느낌 가져봐요. 확정된 후 새로 발생 뭐가 담보가 안 된다는 얘기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담보 안 돼요. 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 3억이죠. 이 3억에 대해 확정 후 발생하는 이자, 전세 새끼죠, 새끼. 이건 담보됩니다. 이자는 받아야지. 그래서 원본 채권은 담보 안 되고 1번 확정 후 기존 채권의 이자, 지연손해금은 담보된다. 담보된다. 자, 3번은 이제 덜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경매 개시결정이 나고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한 이놈이 경매를 취하해요. 자,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어. 그럼 이 시점에 확정됐겠죠. 지채권 확정됐어. 그런데 그 후 이놈이 경매를 취하했어. 그러면 이 경우 확정된 확정 효과가 번복되느냐? 번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한 번 확정되면 확정된 거야. 나중에 경매 취할 때 바뀌지가 않아요. 항상 법원은 상황을 막 변동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통일성이야, 통일성. 그래서 경매 신청으로 확정됐다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으로 이 시점에 예채권 확정됐겠죠? 확정됐다면 설사 후 네가 경매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그 확정 효과는 바뀌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집중되지도 않고 번복되지도 않고 집중되지 않는다. 이놈이 훨씬 중요해요. 이놈 올라간 식으로 한번 나오고 그놈은 정답 지문이에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집중되지 않는다.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공유 지분의 저당권 박았어요. 그 후 분할됩니다. 설정자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으로 저당권이 집중되지 않나요? 을병한테도 다 박힌다겠어. 갑한테만 바뀌지 않아요. 이게 공유에서 나온 집중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설사 그 후 경매 취하에도 확정 효과가 바뀌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됐어요.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오늘 공동저당을 못 해버렸네. 공동저당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유치권에서 좀 너무 시간을 보내버렸어. 공동저당은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 깔끔하게 공동저당 했어야 됐는데 공동저당 다음 주 하면 돼요. 오늘 휴일인데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오특강은 해요. 오특강 합니다. 그래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 제 허리 다 나왔죠? 허리 다 나왔어. 공동저당 두 문제는 풀지 말아요. 안 배웠으니까. 오늘 오후 특강 두 문제 다음 주에.